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스타트업, 양자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양자 분야에 몰리고 있는 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양자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은 어디가 있고 얼마 정도 투자했는지, 이러한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리포트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트렌드와 IPO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트렌드야말로 우리가 양자 산업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트렌드가 완벽하게 기술적인 진전을 반영하진 않지만 투자자들이 이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양자 컴퓨터 분야는 5빌리언에서 10빌리언, 이제 5조에서 10조 그 이상이죠. 환율을 따지자면 이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맥킨지 같은 경우는 화학과 제약 산업이 제일 먼저 양자 컴퓨팅의 잠재적 사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전통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다수의 원자와 분자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이 VC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이 움직임을 수년 전에 예측해서 투자를 했고, 현재 그 투자한 것을 엑시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이 돼서 2021년 스펙 상장을 2빌리언 달러 규모로 했고, 정고점에는 시총이 6빌리언까지도 도달을 했다. 리게티 역시 올해 2022년에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80큐비트까지 확장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고 1.5빌리언 규모로 상장을 해서 여기서 458밀리언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상장 소식은 큰 업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양자 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벤치마크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상장한다. 그럼 이 두 기업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를 참고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IPO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양자 컴퓨터가 중대한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자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금액들이 이제 양자 기술 분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양자 내성 통신과 양자 센싱의 리더 기업인 스위스의 ID 퀀티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2018년 한국의 SKT의 지분 50%를 팔았습니다. 6,500만 달러에 이제 SKT가 퀀티크의 지분을 사들였고, 루나캐피탈의 자매 펀드인 Q웨이브가 여기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프로세서는 연구실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장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 컴퓨터 출현시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과거와는 다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자사만의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3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Co라고 하는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CEO는 양자 기술의 성숙은 수년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자 컴퓨팅 마켓의 미래 승자는 앞으로 2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자는 10개의 주요 풀스택, 이제 양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업체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양자 하드웨어 플레이어가 주도하는 첫 번째 통합 단계가 2년 안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온큐 투자자로서 이 승자 중에 아이온큐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양자 프로그램 그리고 양자 생태계에 대한 투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9빌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안에는 특별히 중국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양자 컨트롤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1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고, 지금은 투자금을 더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양자 플래그십이라는 프로젝트에 지난 20년 동안 500밀리언 유로를 투자했고, 차후 10년간 1빌리언 유로를 더 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물론 북미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차후 5년간 1.2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캐나다는 이미 1빌리언 달러를 투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는 차후 5년간 플랜 퀀틱, 이제 양자역학 계획이라는 뜻인데, 이 프로젝트에 1.2빌리언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해서 유럽에서도 가장 양자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투자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이제 민간의 자금인 VC가 이 민감한 양자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정부 투자가 큰 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stitute of Quantum Control의 이사인 토마소라는 사람은 양자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야말로 유럽의 양자 생태계 설립을 위한 가장 큰 바틀렉일 것입니다. 이제 프라이빗한 투자, 이러한 벤처 캐피탈과 정부 보조금을 함께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양자 기술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앞서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를 내서 많은 투자금이 흘러들어와서 이제 양자 기술이 크게 빠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퀀텀 스타트업 맵 이게 중요합니다. 루나 캐피탈이라는 상당히 규모가 큰 양자 기술에 투자를 한 루나 캐피탈이 2021년 10월에 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12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양자 기술과 스타트업 단계를 나타내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프로덕트, 프로토타입, R&D 이렇게 있습니다. R&D는 제일 초기 단계로 아직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 그리고 작동 가능한 시제품이 있는 프로토타입 단계, 그리고 완전히 작동 가능하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프로덕트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스타트업의 기술 성숙도가 나뉘어지고요. 기술은 양자 센서와 신소재, 그리고 양자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양자 통신과 양자 인터넷,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하드웨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양자 컴퓨팅 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보이시죠? 투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 그리고 이 단계, 투자 단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리게티와 아이온 큐가 제일 빨리 앞서 나가고 있고, 디웨이브와 싸이 퀀텀, 그 다음으로 사나두, 퀀텀 메케닉스, 이런 클라우드 퀀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기업일 겁니다. 콜드 퀀타, 파스칼도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덕트 단계, 제일 성숙한 단계고, 이 밑에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를 보시면은 오르카 컴퓨팅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R&D 쪽에도 제가 처음 보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단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인터넷 쪽을 보시면 IDQ, 퀀텀 엑스차지, 이사라, 등등,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요. 그리고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은 CQC가 제일 앞서간다고 하고요. 자파타 컴퓨팅, Q 컨트롤, 원큐비트, QC웨어, 멀티버스 등등이 있습니다. 센서, 어드밴스드 머테리얼스, 여기는 이제 신소재 쪽인데 이쪽도 저는 잘 모르고요. 아마 요 두 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쪽이 제일 투자금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제일 성숙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정지를 시켜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안에 거의 120개의 스타트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31%가 프로덕트 단계, 제일 성숙한 단계에 있고, 47%가 시제품 단계, 그리고 22%만이 R&D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R&D가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적어 보이죠? 이 이유가 대부분의 R&D 단계의 기업들은 이제 연구실 환경에 있다가 스핀오프를 하기 때문에 안 알려진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잠재적으로 800개 이상의 추가적으로 R&D 단계에 있는 이제 양자 관련 스타트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맵은 이제 지금 한 4달 정도 됐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기 어려운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맵만 잘 파악하셔도 어느 기업들이 앞서고 있고 어느 단계에 있다, 이 정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이제 양자 하드웨어, 제일 밑받침이 되는 하드웨어가 급진적으로 발전한다면 이쪽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도 수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펀딩 금액에 대한 중간값을 밀리언 달러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자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쪽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가장 큰 투자금을 모금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광자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광학칩이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 이쪽은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토타입 단계인데 프로덕트 단계로 올라갈 때 상당히 큰 점프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제품 단계일 때는 지켜보다가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그때 투자금을 가지고 막 뛰어든다, 이러한 패턴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단계에 도달하면 큰 수요를 가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양자 센서와 신소재, 그리고 양자 통신 쪽은 아직까지 투자금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나 확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정 시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인데 앞에 투자금 규모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1등은 당연히 양자 컴퓨팅과 하드웨어 스타트업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자 컴퓨터 기업이 타 기술 기업들보다 2배 이상 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기대감이 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양자통신과 양자센서 쪽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양자통신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 분야는 양자 벤처 캐피탈, 이제 사적인 기금들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들어오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제일 크죠. 이제 쭉 보시면은 전 세계에는 약 300개의 양자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은 루나 캐피탈이 썼어요. 그래서 루나 캐피탈이 4위에 머무르고 있죠. 루나 캐피탈은 이미 자매 펀드인 Q-웨이브 캐피탈이라는 펀드로 2013년부터 양자 기술 쪽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이상의 양자 기술에 투자 중인 VC는 15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펀드는 퀀토네이션, 이제 프랑스의 펀드인데요. 15개 양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큐앤코, 오르카 컴퓨팅, 멀티버스 컴퓨팅, 파스칼 정도가 있겠습니다. 2위는 이제 DCVC인데 6개의 양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큐 컨트롤과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리게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자 소프트웨어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파크워크 어드바이저스는 이제 3위인데 4개의 영국 양자 스타트업에 투자 중이고 4위인 루나 캐피탈 역시 4개의 양자 컴퓨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 받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아이온큐도 있고요. 리게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와 규모가 상당히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창해 보이지만 아직 양자 투자는 벤처 캐피탈의 주류에 들지 못한다. 양자 투자 건수는 2021년에 90건으로 2020년과 비슷하고 총 투자금, 벤처 캐피탈의 총 투자금은 2021년 1.4 빌리언, 2020년에는 0.7 빌리언 달러로 아까 미국이 한 이 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국가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아직 전 세계 VC를 다 합쳐도 크지 않다. 그래서 아직 벤처 캐피탈 투자금이 양자 기술 쪽에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루나 캐피탈의 체험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현재 첫 세대 양자 컴퓨터를 형성하는 양자 장난감, 아직 초기라는 거죠. 시장에 투자 중인데 이 시장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응용 분야를 찾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루나 캐피탈도 양자 기술에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매즘을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양자 분야는 확실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며 인내와 전문성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좋은 분석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VC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성장 중인 단계에 투자할 확률이 높고 초기 양자 벤처에는 특별 VC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 기술 쪽에 아직 투자도 적고 이런 초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크기가 아직 어려운 제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양자 기술에 투자를 할 때 더욱더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는 좋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양자 분야 투자금은 어떻게 돼 있고 벤처 캐피탈과 국가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꽤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투자에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